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주말을 위한 종목 상담소죠. 주챔 상담소 문현진 전문가입니다. 자, 1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도를 내서 이번에도 2부에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고민들을 시원하게 날려드릴 거니까요.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종목 고민들 해결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 좀 편하게 보내시려면 지금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지금도 전화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종목 고민들을 제가 시원하게 날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도 상담받고 있죠.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고민들을 날려버리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황은 1부에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황은 1부 재방송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서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은 바로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 없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보세요? 네. 네, 자, TV 소리가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TV 소리를 딱 줄여볼까요? 완전히 음소거, 완전히 소리를 꽉 없애버리세요. 소리 줄여주시길 바라고. 자, 소리 줄어 들었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현진 전문가입니다. 네. 네, 어떤 게 문현진 궁금하세요? 저 매니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TV 소리가 아직까지 들리고 있는데 혹시 TV 소리를 좀 줄이시고 전화로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TV가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TV로 이야기하면 네.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네. 전화로만 이야기를 할게요. TV를 완전히 네. 꺼주셔도 괜찮습니다. TV를 완전히 네. 꺼주시거나 소리를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F크롭 BM 네. 저기 24만 3천 원에 샀는데 아이고, 예. 앞으로 그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라가지고. 앞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이제 그 약간 점쟁이들이 알아요. 아니, 그래서 그게-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거는 점치는 아니, 사람들이 아는 많이 거고 빠졌기 저희는 때문에 이제 샀어요. 네, 맞아요.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올라가면 어떻게 해라, 내려가면 어떻게 해라라고 전략을 짜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단 네. 에코프로 BM 이 자리는요. 사실 뭐 사볼 만한 자리긴 해요. 일단은 단타적으로 봤을 때는 사볼 만한 자리긴 합니다. 근데 아유, 여기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장기 투자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투자 실패가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장기로 가져가셔라, 뭐 업황이 어떻다, 에코프로가 지금 뭐 2차 전지 쪽이니까 2차 전지가 앞으로 어떨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냥 단순히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세 변동을 이용해야 되는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24만 원짜리가 사실상 뭐 매매해봐도 괜찮은 자리다 싶은 게 2차 전지가 테마가 아예 죽은 테마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2차 전지는 좀 유망할 거고 세상에 아직까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들 좀 많을 거고 관심이 많잖아요. 시청자님도 지금 최근에 사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도 사람들이 막 달려들면서 시세가 나오고 조금만 내려가더라도 막 사람들이 팔아내면서 시세가 또 푹푹 빠지는 네. 그런 형태들이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빠지면 그런 반등이 나올까 했을 때 24만 원짜리 이 자리가 반등 나가기는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단기적으로 감사합니다. 짧은 관점으로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짧은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뭐가 중요한가? 손절입니다.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손절 타이밍을 잡아서 손절 타이밍에 칼같이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트상으로는 22만 원대가 될 것 같아요. 22만 원대도 아니네요. 22만 한 3천 원대가 지난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22만 3천 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저는 아쉽지만 일단은 팔아가지고 다시 들어갈 자리를 좀 체크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근데 다시 들어갈 자리를 찾지 못하면은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반드시 명심하세요. 단타는 실력자들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실력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오히려 계좌에 도움이 돼요. 네. 네, 그렇게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 튀어 오르게 되면은 30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은 저는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상담할 때 시청자님께서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맞출 수는 없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올라갈 것 같아요. 조금 시원했죠, 그죠? 네, 맞출 수는 없는데 잘못했어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카카오 게임즈요. 카카오 게임즈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26,750원에 10%입니다. 26,050원에 50원에 10%요. 10%. 아, 카카오 게임즈를 최근에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시기에 사셨네요. 네네네. 네. 뭐 조금씩 모아가갖고 음. 살려고 그래요. 괜찮아요. 왜 카카오 게임즈를 모아갈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 그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많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일단 카카오 게임즈는요, 사실 게임 회사라고 하기에는 좀 게임 개발 회사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요. 게임 플랫폼 또는 게임 유통 회사라고 보는 게 좀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야, 나 누군지 알지? 내가 카카오야. 내 이름 알아? 알잖아. 내 이름만 되면 다 돼. 하는 느낌으로 나한테 유통을 시켜라는 느낌으로 얘가 총대를 맨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수많은 게임들을 그냥 유통을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도 알지도 못하는 뭐 현진 게임즈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슨 회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뭐 현진 게임즈에서 돈도 없는 회사가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카카오 게임즈라는 이 거대한 유통망을 통해 가지고 게임을 약간 출시해주고 런칭해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요, 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카카오 게임즈는 게임 산업의 홀딩스 같은 느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예, 그래서 게임 관련 산업이 부흥을 하게 되면 얘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 약간 한 박자 늦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게임 관련주들이 먼저 급등 막 나오고 게임 관련주가 좋네? 그럼 유통업체도 좋지 않을까 해서 카카오 게임즈도 뒤늦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빠른 종목일까요? 느린 종목일까요? 느린 종목. 맞습니다. 약간 느릴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게임 산업이 좋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즘에 게임 산업이 다시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어제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하고 왔는데 게임이 지금 계속해서 부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게임 산업이 올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안 좋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뭐 RPG 게임이라고 하는 뭐 로스트아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게임들이 조금 망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한중일 뭐 정상회담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내년에 뭐 또 이제 뭐 시진핑 뭐 주석의 방문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중국 관련 이야기들은 게임 산업에서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돈이 되는 산업이니까 중국에서요. 그래서 중국 관련 이야기들이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게임 산업도 지금 부흥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올해가 게임 산업이 조금 부진했던 이유가 신작의 부재라고 하죠. 신작이 별로 없었어요. 이렇다 할 만한 신작이요. 근데 올 말부터 내년까지는 신작이 예정된 게 좀 많이 있어요. 저도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게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카카오 게임즈 저는 충분히 장기 투자를 했을 때 메리트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뭐 물론 다른 종목보다 좀 늦지만 늦어도 비중을 좀 천천히 실어가면서 늘려가면서 가져간다면 거기에 대한 예. 보상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 게임즈를 지금 이 자리부터 매수하기 시작한 거는 정말 잘했고 모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도 정말 훌륭하고요. 그리고 10% 정도 비중이면은 더할 나위 없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냐면은 이제 여기서 제가 잔소리를 하느냐 아니면 계속 칭찬을 이어가지냐는요. 얼마나 참을성이 있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조금 떨어졌다고 멘토니 어제 2.8% 막 2.8% 빠졌는데 지금 추가 매수할까요? 이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지금 주가를 잘 볼게요. 우리가 차트 한번 볼게요. TV 보고 계세요? 네네네. TV를 보시면은 지금 파란색 선이 시청률 매수가인데 굉장히 아래쪽에 내려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자, 그런데 파란색을 지우고 차트 모양새만 그냥 한번 이렇게 그냥 딱 멀리서 한번 싹 볼게요. 그냥 싹 한번 보세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은 얘가 꼬부랑꼬부랑 하면서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세요? 네. 그냥 약간 방향성 자체가 뭐 차트 잘 보고 안 보고 중요하지 않아요. 선 긋고 뭐 말고 이런 것도 안 중요해요. 그냥 보니까 내려가고 있네라는 게 좀 느껴지죠. 그죠? 네네. 예.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지금 떨어지는 칼날에 속해요.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원래는 안 잡는 게 원칙인데 모아간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 모아갈 때는 떨어지는 칼날이 땅에 떨어지고 주우면 되는데 땅에 떨어지기도 전부터 이거 잡아야 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다치겠죠. 그래서 성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떨어져가지고 바닥을 잡을 때까지는 그냥 냅둬라. 지금 바닥 안 잡았다. 그럼 바닥 잡을 때는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되냐면은 그림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는 기울기가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우리 딱 옆으로 가는 건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옆으로 가는 흐름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 발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25,000원이 됐든 또 2만 원이 됐든 어디선가 바닥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닥 잡으면 그때 우리는 조금 추가 매수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네네. 옆으로 간다는 것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최근에 여기 지금 뭐 9월 25일부터 해서 10월 6일까지 옆으로 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 보고 옆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지금 추가 매수 아닙니까 하면 안 됩니다. 네. 조금 크게 길게 보면서 옆으로 가야 되는데 저기서 보니까 어때요? 저기 옆으로 간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크게 보니까. 네, 보여요. 지금 크게 보니까 옆으로 가는 게 전혀 안 보일 정도로 작아졌잖아요, 그죠? 네. 저런 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긴 호흡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옆으로 가는 것을 한 2, 3개월 동안 지켜보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그대로 홀딩하시길 바라고 추가 매수 서두르지 마시고 하실 거면은 한 연말쯤에 크리스마스쯤 되면은 한번 해볼까 기쁘다 내가 지금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이런 느낌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고 나면 설날쯤에 지금도 나도 명절이니까 또 가족 볼 생각이 기쁘네 한번 더 해봐야지 약간 이런 느낌. 네. 네, 그렇게 천천히 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홀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은진 전문가입니다. 네, 가장 반갑습니다. 네, 벌써부터 웃기나요? 아니요. 자, 어떤 게 항상 궁금하세요? 보면은 너무너무 씩씩해서 좋아요. 아, 식세계도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중앙에너비스고요. 어떤 거요? 중앙에너비스고요. 중앙에너비스고요. 매수가가 27,700원에 10%인데 네. 어떤 게 고민일까요?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 물을 좀 탈까 고민을 하다가 안 탔거든요. 아, 그렇죠. 뭐 탈까 하다가 안 탄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아쉽지만 뭐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미 지금 올라가기 어떻게 시작을 했고 해야 그러면 어쩔 수가 네.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추가 매수를 지금이라도 할까라는 혹시나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셨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올라오기 시작하면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놓친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게 좋고요. 지금 이제 중앙에너비스가 올라오게 된 이유는 알고 계세요? 네, 전쟁 때문에 올라온 전쟁 때문에 무슨 가격이 올라가니까? 유가. 유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 유가도 우리가 잘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런 중앙에너비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무조건 좋은가, 뭐 석유 뭐 정제를 하거나 석유를 팔거나 뭐 이런 기업들이 무조건 좋은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가는 이 과정이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벌이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경기가 좋고 쓸 돈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올라가면은 어때요? 사람들이 그래도 기름값 올라가도 뭐 내가 뭐 상관없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카페가 한 게 있는데 카페가 하나가 있는데요. 커피 가격이 자꾸 올라가요. 5,000원에서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만 원요. 근데 그 카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연봉도 같이 올라간다면 그 카페가 위협적일까요? 아니면 위협이 아닐까요? 위협적이죠. 위협적이진 않지 않을까요? 사람들도 돈도 많이 버니까. 아, 보니까. 많이 버니까 내가 100만 원 벌다가 100만 원 벌 때 커피 한 잔 5,000원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1,000만 원 벌 때 만 원이 부담스러울까요? 아니요. 2억을 버는데 2만 원이 부담스러울까요?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경기가 좋을 때는 유가 상승이라는 게 굉장히 득이 돼요. 아주 좋은 호재일 수 있습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유가 상승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커피가 내가 지금 돈도 못 벌고 있는데 내가 100만 원 벌다가 50만 원 벌고 30만 원 벌고 이렇게 지금 자꾸 이렇게 쓸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커피 가격이 만 원, 2만 원, 3만 원 가게 되면 어때요? 야, 커피는 돈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거지. 난 안 먹을란다. 그냥 뭐 차 마시지 뭐. 집에서가 물이나 마시지 뭐.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커피를 좀 기피하게 되겠죠. 그죠?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경기 침체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못 벌게 되고 거기다가 고금리가 지속이 되니까 이자를 많이 내잖아요. 그죠? 네. 이자를 많이 내니까 남는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죠. 없죠. 없는 상황에서 지금 휘발유 가격 올라가고 기름 가격 올라가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까요? 더 아낄까요? 아껴야죠. 더 아끼면서 얘들 매출이 떨어집니다. 그게 지금 여기 재무제표에도 반영이 되고 있죠. 작년 말에만 하더라도 170억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 초반에 130억 그리고 뭐 130억 이렇게 매출이 점점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적자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얘들이 지금은 단순 호재,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기름 관련주 뭐 있지? 중앙에너비스가 있는 것 같아. 한국석유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고 저는 장기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아, 그래서 저는 이 단기적인 이슈에 뭐 하는 게 좋다고 지금 조언을 드리고 싶을까요?
빠져나오라. 빠져나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테마가 죽지는 않았고 시세가 살아는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한국 석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대장주들은 뭐 한국 석유, 흥구 석유 이런 흥구 것들이거든요. 어. 근데 이런 것들 보면은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올라가다가 약간 좀 꼬리 달면서 쭉쭉 빠지는 그런 그림들도 있어요. 그 말은 올라가는데도 버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 둘이가 조금 버거워하는 걸 보니까 중앙이너비스도 지금 올라가기가 좀 버거워 보이는데 시세가 끝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양봉 마무리가 되었단 말이죠. 원래 음봉 출발했다가 양봉 마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시세 한 번 더 남았다. 그러면 24,000원에서 한 6,000원까지 올라가는 건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다. 이 전쟁 이슈가 얼마나 오래 가냐에 따라 가지고 27,000, 8,000원까지도 갈 수는 있는데 본전 노리지 마시고 저는 24,000, 5,000원대부터는 매도할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시세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때 좀 저는 매도하고 나가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저는 유가 관련주, 기름 관련주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저는 1년 동안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네. 앞전에 손절 칠까 했는데 주말 딱 지나고 나니까 조금 반등이 있길래 기다려 봤거든요. 잘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손절을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왜냐면 15,000원 내려갈 때 손절하려 했을 거예요. 그죠? 네네. 네, 그렇게 손실 보고 하느니 반등이 나와가지고 손실 줄여낼 때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가격이 22,000원대잖아요. 네. 그럼 24,000원, 5,000원까지 보면은 지금이라도 사면 됐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아까 상담 초반에 뭐라 했을까요? 사라 했을까요? 사지 마라 했을까요? 사지 말래. 그 이야기를 또 물어봅니까? 했던 이야기를 또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생각이 많아지면 안 돼요. 생각은 간결하게 내가 그냥 올라오면 팔아야 되겠다 하고 끝내버리면 돼요.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잘 정리하시기 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화학. LG화학 예, 70만 6천 원 25%. 70만 예. 6천 원. 비싸게 샀네요. 예, 추가 매수를 언제쯤 하면 되겠나 싶어가지고요. 언제쯤 하면 되겠나 싶어요. 예. 일단 LG화학은요. 추가 매수를 언제쯤 할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예. 일단 LG화학은 어떤 관련주죠? 화학에다가 2차 전지. 맞아요. 화학에다가 석유화학 부분도 있고 2차 전지 부분도 있는데 예. 얘가 이제 과거에 에너지 관련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2차 전지 관련주, 뭐 리튬 소재 관련주 이런 걸 내가지고 양극재 관련주로 과거에 2020년 때 이렇게 급등이 엄청나게 세게 나왔거든요. 예. 근데 저 때 논란이 있었어요. 무슨 논란이 있었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 당시에 네.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은 LG화학이 에너지 때문에 2차 전지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 사업 부분을 똑 떼가지고 상장시킨대요. 그래서 상장된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시청자님께서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분식집을 하고 계세요. 근데 분식집을 하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겠죠. 튀김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뭐 라면도 있을 거고 쫄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메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시청자님이 여러 가지가 메뉴가 있는데 유독 이것만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어떤 거요? 라면만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이 너무 잘 팔리는데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라면 먹으러 오고 방송에도 타고 우리 분식집이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야, 당신 분식집 정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를 좀 해주고 싶은데요. 라고 해가지고 시청자님께서 알겠습니다. 투자를 받았어요. 그렇게 투자를 받았더니 갑자기 라면 사업 부분을 라면을 떼가지고 라면집을 따로 차리고 이 분식집에 라면을 없애겠대요. 그러면 어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인가요? 라면 때문에 이 분식집이 잘 되어가지고 라면 보고 내가 투자를 해줬는데 라면을 떼서 따로 차리면 내가 저기 투자했지 왜 너한테 투자하냐라고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LG화학도 야 너가 2차 전지 때문에 좋고 앞으로 지금 양극재 그런 것 때문에 좋고 해가지고 네가 올라가가지고 내가 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갈 줄 알고 내가 지금 니를 매수했는데 여기서 에너지 부분을 떼버리면 너는 뭐가 되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떼버린 거예요. 떼버리고 지금 상장되어 있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따로고 얘는 또 얘 따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저게 원래 상장할 때 그 떼서 상장을 안 했으면 거품이 아니었을 거고 지금도 에코프로 날아가고 할 때 아마 2022년대 좀 더 강하게 갔겠죠. 근데 저때 똑 떼버리니까는 2차 전지 흐름에 발을 맞춰서 엄청나게 급등하지도 못하고 냄새만 약간 묻어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홀딩스의 개념으로 갔다. LG화학을 이제 약간 홀딩스의 개념으로 가버리고 나니까 결국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얘를 추가 매수하려면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아야 돼요. 이제 고통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네. 좋은 종목을 산 게 아니라 사실 논란이 있고 거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이것도 제 의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야 그래도 LG 화학이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도 들고 있고 같은 계열사인데 너무 그렇게 거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네. 논란이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 47만 원대 여기서 반등이 나가준다면 그나마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전고점이요 뭐 100만 원대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시장단이 매수가까지도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러면 저는 네. 지금 이 종목에 보이는 차트 모양은 뭐냐라고 하면요. 앞으로 우하향으로 쭉쭉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하락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40만 원대 이하, 한 35만 원대, 30만 원대까지 조금 밀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고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 다시 한 번 더 60만 원대까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 하셔야 되는 것은 30몇만 원대까지 내려가면 지금 손절할까요가 아니라 그 이후에 저는 다시 상승 나왔을 때 60만 원대까지 갈 수 있다고 보니까 지금 손절할 것도 아니고 내려갔을 때 손절할 것도 아니고 기다렸다가 다음 상승 때 손절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기까지 안 가고 여기 46만 원대 반등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에 하나 35만 원대까지 빠지게 된다면요. 얘가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잘못했다 치지만 그렇게 뭐 사업 부분 뗐다고 치지만 너무 큰 벌을 받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는 저평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5만 원대나 40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비중을 좀 늘리셔가지고 매수가를 좀 낮추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아, 예. 잘 이해되셨어요? 알겠습니다. 대신에 예, 예. 좀 장기간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마 내년에서 내후년까지 이런 전략을 잘 대응하시면서 가져가야 돼요. 예. 네, 그렇게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태경산업 태경 산업 산업 매수가랑 비중이 7,900원에 10%. 7,900원에 10%요? 네네.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얼마 전에 맥심 관련주를 찾다가 네. 조금 좀 저가인 것 같아서 샀다가 음. 그 고점이 올라갔을 때 본전은 빼고 나머지를 갖고 있는. 아, 맥심 관련주 샀다가 고점 올랐을 때 팔고 예, 그 본전은 빼고 본전은 빼고 이익 중인 것만 갖고 있어요. 다시 샀어요. 네. 일단 그게 이제 우리가 수익을 보고 시장에 도로 뱉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수익 내고 난 다음에 수익 냈으니까 내가 만만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내가 이기니까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축구도 그렇잖아요. 한 번 이긴 상대는 만만해 보이지만 질 때도 있죠. 그죠? 네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 승부가 될지는 모르는데 내가 한번 수익 냈으니까 태경산업 만만한데? 이거 괜찮은데? 땡큐인데? 내가 이거 지금 뭐 땡큐 내가 돈 벌었으니까 됐지 뭐 또 들어가지 뭐 이렇게 해서 만만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 이렇게 물려가지고 고생을 하거나 잘못되는 케이스는 정말 많이 안 좋아지게 돼요. 이거는 그나마 태경산업을 그나마 떨어져서 지금 6,500원대 이렇게 버텨줘서 다행이지 만약에 이렇게 수익을 냈다가 다시 들어간 종목이 만약에 급락을 하면서 장기간 동안 막 90%까지 박살나는 종목이었다면은 시청자님 계좌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 번은 운이 따라줄 수도 있고 한 번은 좋을 수 있는데 그 이후로는 운이 계속 안 따라준다. 운은 연속적으로 반복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맥심 관련주로 이렇게 급등 나올 때도 시청자님이 들고 있다가 갑자기 맥심 관련주로 해서 급등 나와가지고 이득 본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맥신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몰랐잖아요. 그죠? 네. 저도 지금 맥신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 꿈의 신소재니 뭔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소재지? 도대체 뭐지? 맥신이 뭘까요? 저 커피 마시는 건 알아요. 맥심은 압니다. 맥신은 뭔데요, 도대체? 아세요? 아유,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잘 모르는데 뉴스 나와가지고 급등 나왔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모르는데도 주가를 띄워 올려주다니 하고 팔고 나온 다음에는 다시는 안 쳐다보는 게 맞는 건데 괜히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종목이 좋은 거예요. 이건 진짜 운이 따라준 거죠.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났고 다시 들어갔는데 운이 좋아서 좋은 종목인 거예요. 네. 그나마 다행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냥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음에 제발 하지 마세요. 이렇게는. 일단 이 기업도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고 영업이익도 잘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사람들이 이 기업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잘 모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은요. 지금 유가 관련주로도 사실 엮일 수 있는 게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기름 관련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앙에너비스라든지 한국석유, 흥구석유, 대성에너지 이런 에너지 관련주 쪽에만 관심이 갔지 태경산업은 주유소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관심이 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관심이 생기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대로 홀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여기 지금 상승 나왔던 6,500원 자리가 저점 자리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6,500원에 가깝게 내려가게 되면 매수가가 7,900원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다소. 그래서 6,5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 추가 매수 좀 진행하시는 거 어떨까요? 네네. 네, 그래서 추가 매수 진행하시되 이번에 수익 나면 또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들어갈 거면 6,500원이 저점인 것 같으니까 들어갈 거면 적어도 6,500원에 가깝게 들어가는 게 맞지 7,900원에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네. 네,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길 바라고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전문가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PNT. PNT고요. 네, 30%요. 30%고 매수가는요? 8만 원이요. 8만 원이요. 네. 아, 굉장히 해맑으시네요. 8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더 갈 줄 알았어요. 더 갈 줄 알았어요. 네. 자, PNT라는 종목 그냥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게 지금 상장된 이후로의 주가의 흐름이에요. 지금 이게 상장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차트 모양, 주가 흐름을 싹 다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자, 밑에 보니까는 2,800원도 보이고요. 지금 위로 올라왔을 때 8만 원, 8만 6천 원도 보입니다. 시청자님의 매수가는 파란 선입니다. 어디에 사신 것 같아요? 고점에서요. 아이고, 그래도 맑으세요. 그죠? 예. 어떻게 이런 데 사셔가지고 안 무서우세요? 아니, 더 갈 줄 알았어요. 2차 전지, 장비주 중에 1등이라고 이래서. 아, 그래서 더 갈 줄 알았어요. 그 2차 전지 중에 장비 중에 1등이라는 말을 언제 들어야 되냐면요. 이렇게 2차 전지 붐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이미 그렇게 알려지고 그렇게 말 나오는 상태에서는 주가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모든 투자는요. 약간 네. 옥석을 발굴한다라는 느낌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몰라주지만 이거는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남몰래 사놓고 있다가 남들이 알아줄 때 비싸게 팔아내는 게 투자의 기본이에요. 네네. 이거는 그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내가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청자님은 남들이 좋다고 세상에 다 알려지고 시청자님도 집에서 그냥 딱딱딱딱 찾아가지고 바로 보실 수 있을 때 정말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 누구나 좋다고 할 때 사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가장 비쌀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사게 되는 거고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을 심어줘야 이렇게 비싸진 종목을 비싸게 팔아 먹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2,000원짜리를 8만 원을 팔아먹고 있는데 예. 만 원짜리를 8만 원에 팔아먹고 있는데 이거 사시면요. 앞으로 7만 원, 6만 원, 반토막, 5만 원까지 반토막 날 겁니다. 라고 하면 사실 거예요? 안 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거는 속았다라는 겁니다. 바가지 썼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안 하시게 되면은 수익이 난다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어이없는 손실은 피해갈 수 있다라고 저는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네. PNT라고 하는 이 기업도 매출이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은 저 가격이 올만해요. 왜냐하면 질만한 게 영업이익이 500억 벌다가 1,000억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에 38억의 영업이익이 700억까지 1,000억까지 늘어나 있으니까 어때요? 영업이익이 막 눈부신 성장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가도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죠. 근데 네. 매출도 뭐 한 2배 정도 성장을 했는데 사실 네. 이 기업이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성장을 할 것인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가는 이미 선반영이라고 하잖아요. 네. 미리 반영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감으로 막 사야지 시청자처럼 막 사야지 하는 그 매수세 때문에 막 반영을 해버리기 때문에 급등이 나와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고점 자리가 돌파가 안 됐던 자리가 지금은 62,000원대 여기였는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서 마지막 시세를 낸 것 같고요. 여기서 네. 이제 2차 전지 관련 쪽이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라 가지고 상승 분위기는 남아 있을 거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반등 나올 때 잘 탈출하고 나가는 게 좋은데요. 30% 비중이라서 추가 매수하기엔 너무 리스크가 커요. 왜냐하면 이걸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한다고 해서 시청자님이 만족할 만한 반등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네. 내가 여기서 추가 매수했는데 매수가가 75,000원이 됐다 칩시다.
네. 근데 반등이 7만 원까지 나오고 빠지게 되면 시청자님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못 팔고 또 물리게 됩니다. 4만 5천 원까지 빠지면은 또 물리게 되고 저기서 또 추가 매수했는데 내가 7만 원까지 매수가 낮췄는데 만약에 5만 8천 원까지 올라갔다 빠지게 되면 또 물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자꾸 비중만 위에서 많아지고 해결은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일만 커지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게 보통 전고 반등이라고 해요. 전고점 언저리쯤에서 기술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저기서 반등이 나가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네. 이렇게 반등 나갈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일단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 보고 매도를 하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그러니까 떨어진 폭이 한 절반 정도쯤이에요. 저 정도쯤 올라가면은 매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당시 이제 올라올 분위기에 만약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더 힘을 내거나 뉴스가 좋다면은 아마도 뭐 8만 6천 원이나 8만 5천 원대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부근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그때 돼서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잘못된 투자를 했다. 비싼 종목을 너무 비싸게 샀다. 고점에 사버렸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고 다음에 이렇게 고점에 안 사시도록 남들이 좋다고 할 때는 반드시 경계하세요. 네. 이거 지금 나한테 팔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단기 반등 나올 때 7만 5천 원대 가깝게 반등 나오면은 저는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손실 좀 나더라도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포스코 엔텍, 예. 야, 또 골치 아픈 종목이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36,000원에 50%예. 36,000원에 50%요. 예. 2차 전지 붐이 일어났던 시기에 제가 한 7월 달쯤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2차 전지는 개미 무덤이 될 거다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에 무덤이 될 거다. 그러니까 계좌가 다 쫄딱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정말 망할 거다. 이거는 그냥 망하는 것도 아니고 폭삭 주저앉고 진짜 계좌가 막 80%, 90%까지 정말 엄청나게 박살이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게 거품이 너무 심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건 맞아요. 2차 전지가 좋은 건 맞는데 제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인삼이 몸에 좋은 건 알고 있어요. 그죠? 산삼이 몸에 좋은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비싸면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안 사 먹는단 말이에요. 예. 인삼 한 뿌리가 몸에 좋지만 산삼 한 예. 뿌리가 몸에 좋지만 뭐 1,000만 원 정도가 한다? 그래 산삼이니까 1,000만 원. 그래 돈 많은 사람들 먹어볼 수 있겠지. 근데 내가 돈 있다고 치더라도 산삼 한 뿌리가 1,000만 원이 아니라 산삼 한 뿌리가 250억 이러면 우리가 먹기가 조금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아는데 그거 좋은 거에 비해서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진다면 우리가 살 의향이 없어지겠죠. 외제차도 좋은 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외제차도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적당한 가격이니까 우리가 살 의향이 있는 거지. 국산차가 막 3천만 원, 4천만 원 하는데 외제차가 만약에 6, 7천만 원 하니까 좋은 걸 알고 그래 내가 좀 힘을 내서 무리해서 사야 되겠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6, 7억을 했다면 우리가 외제차를 살 수 있을까요? 예. 버거운 거예요. 좋은 건 알지만. 그래서 사실 포스코 엠텍도 나쁜 기업은 아니죠. 당연히 좋은 기업이죠. 이걸 나쁘다고 하면 몰매 맞아요. 그냥 돌 맞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현 상황이 좋다라기보다는 앞으로 미래가 밝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미래가 예. 밝은데 그게 얼마나 밝을지는 사실은 미지수예요. 밝아질지 안 밝아질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무조건 밝다는 이야기만 들었으니까 어때요? 우리처럼 이렇게 시청자님처럼 어떻게 산다? 비싸게 사버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포스코 엠텍도 뭐 2차 전지 쪽으로 이렇게 뭐 진행을 할 거다. 리튬 호수가 있다. 리튬 이런 걸 해가지고 앞으로 많이 팔아내고 정말 앞으로 뭐 일치월장할 거고 뭐 성장을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진짜로 이뤄질지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켜보고 난 다음에 진짜 맞는 것 같아. 네 말이 맞는 것 같구나. 내가 그럼 투자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그냥 예. 말만 믿고 투자를 해버리니까 아유 이거 지금 골치가 아파진 거죠. 일단 비중도 50%로 많다라는 게 문제고요. 예, 예. 아직까지 다행인 거는 포스코 관련주도 그렇고 2차 전지 리튬 관련주가 시세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 지금 지난 저점에서 쌍바닥 만들어주고 있어요. 26,000원짜리 여기 쌍바닥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자리가 뭐 쌍바닥 만들어지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35,000원대까지는 적어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그래서 저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아쉽지만 손실이 좀 나는 구간이죠. 35,000원까지만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예, 예. 저 자리에서 저는 비중부터 먼저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예, 일단은 비중 줄이시는데 저기 35,000원부터는요. 뚫어야 돼요. 저기를 못 뚫으면은 본전까지는 안 간다 봐야 돼요. 그래서 예. 본전 안 가는 정도에 내려가게 되면은 31,000원대나 2,000원대쯤 왔을 때는 전략 매도해서 그냥 다 파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어요. 41,000원에 2,000원이야. 네, 일단 35,000원을 목표가로 잡고
혹여나 예. 저기까지 안 가게 된다면은 3만 한 2, 3천 원대에서는 비중을 줄이시든지 전량 매도하시든지 일단은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시기가 예. 올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걸 매도하시고 포스코 엠텍도 그렇고 2차전지 안 좋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떨어지고 사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5G 관련주도 좋다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시청님 혹시 주식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예? 주식 경력이 어떻게 경력이요? 되실까요? 네. 경력 부끄러워 이야기도 못 합니다. 아, 얼마 안 되셨어요? 아니야. 오래 되셨어요? 몇십 년 됐어요. 아, 이러면 제가 조금 표정이 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20년 됐는데 이렇게 하십니까? 20년이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걸 이제 많이 당해보시고 많이 겪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급등 나온 종목들. 당해봐도 그게 당해봐도 또 되죠,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주식은요, 차트를 알고 경력이 쌓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인드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종목은 수익이 나기가 힘들다. 그게 오히려 고점이 돼서 물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제약 바이오도 한때에 좋다고 이야기 많이 나왔었던 종목이 신라진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보게 되면은 과거에 2017년에 보면 이렇게 주가가 막 급등 나오고 할 때 좋다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거기다가 뭐 KMW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5G 정말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5G가 정말 대단히 앞으로 성장하고 끝없는 주가 상승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완전히 반에 반토막이 나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한창 흥했던 종목들은 거기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여기서 시세 한번 더 내는 경우들도 있겠죠. 아직까지 시세가 남아서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기에는 잘못하면 내가 타는 요 주가가 자칫 잘못하면 막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막차일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매매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예, 예.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 20년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이런 거 사면 내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고점에서 안 사고 저점에서 사는 방식을 자꾸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구를 하시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어떨 때는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나고 어떨 때는 안 좋아가지고 또 손실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일정한 기준이 없이 자꾸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사실은 예. 이런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 저를 만난 이후로는 앞으로의 뭐 향후 한 20년 정도는 투자를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 연구하면서 저점에서 어떻게 사지? 아, 남들이 안 좋다고 할 때 저점에 사는 거구나. 그럼 저점에 사는 게 다 정답은 아니니까 저점에 샀을 때 어떤 기업이 좋은 건가는 제가 상담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 많이 예.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예, 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35,000원까지 반등 나오면은 정리한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대응하시면 되겠고 빨리 33,000 탈출하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킥이야. 걸 기억하세요. 33,000원이라고 이야기했지. 네, 33,000원에서 35,000원일 것 같은데요. 반등 나오는 힘에 따라 가지고 그 위치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일성건설이에요. 일성건설.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2,530원에 15%. 아, 뭐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제가 주식한 지 한 2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럼 2년 네,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뭐 공부를 다 하고 뭐 주식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주식을 맞아요. 사면서 공부 같이 하고 이러니까 뭐 물리는 건 물리고 계좌를 다시 업그레이드 하려니까 맞아요. 안 굉장히 돼요. 힘들더라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해라. 운전을 하면서 면허 따려면 차 박살 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예, 그러니까 맞아요. 운전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차는 이미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차도 내 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나마 그러니까 이제 수절하고 음. 이제 갈아타는 거예요, 종목을. 맞아요. 주식 갈아타도 또 그- 물려요, 근데 물리긴. 뭐라고요? 갈아타도 근데 또 물려요. 아, 근데 그렇죠. 왜냐하면 갈아타도 물리는 게 실력이 없으니까 그래요. 네. 그러면- 근데 이제 그나마 올라갈 주식이니까 조금 그나마 네. 올라갈 주식이라고요, 얘가? 아니 다른 거 종목이 아니요. 많아. 그나마 올라갈 종목도 그거는 시청자님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실력이 있는 사람들도 실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TV에 나와가지고 이건 올라갈 종목인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100% 올라가나요? 100%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올라가는 종목의 개수가 좀 많을 수는 있고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수는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100%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잘하는 사람들도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예측해서 말을 했을 때 그게 100%가 아니듯이 못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확률상으로 어떨까요?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죠? 잘하는 사람들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100%가 아니라 확률상을 한 6, 70%, 막 80%만 돼도 70%만 돼도 되게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면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거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맞출 확률은 그거보다 훨씬 더 현저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님도 지금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갈 종목이 보여요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자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종목을 갈아탔다라는 것 자체가 시청자님 눈에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올라갈 것처럼. 하지만 다른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아타도 결국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맞아요. 주식은 공부를 좀 더 하셔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건데 어쨌든 이제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서 계좌가 이제 물이 엎질러졌고 이미 이렇게 계좌가 물려 있는 상태니까 상담을 해가지고 탈출하는 거죠. 지금부터는 공부를 하시되 이런 종목들이 잘 정리가 되면 또 갈아타거나 새로운 종목 사거나 하지 마시고 매도하신 돈을 계좌에서 현금을 빼버리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 빼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빼고 난 다음에 시청자님은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게 다른 분들은 공부를 했어야 됐는데 공부를 안 하고 주식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라는 말도 안 해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깨닫지도 못해요. 근데 시청자님이 그걸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일단은 일성건설이라고 하는 건요. 제가 금리 인상기에는 건설주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드려요. 금리 인상기에는 건설주가 별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 많이 드리고요. 특히나 일성건설은요 정치 테마로 예전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이제 대선 때 이게 이제 주택 공급 관련 이야기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로 엮이고 지금은 또 이재명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왜냐? 이재명 뭐 지금 당대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막 앞으로 뭐 지금 뭐 주택 공급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정책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급등 나오고 막 빠지고 이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이렇게 막 생겼죠. 차트를 보게 되면요. 지금 네, 최근에 네, 보면은 최근에. 주가가 막 급등 나왔다가 급락 나왔다가 다시 급등 나왔다가 급락 나왔다가 이러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올라갔다 밑으로 툭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성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정치 테마, 정책 테마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요. 다음 총선이나 다음 대선까지 들고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 어떤 테마로 어떻게 또 어떻게 엮여가지고 올라갈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네. 지금은 이거는 정치 테마로 엮여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기업도 뭐 건설 쪽이라고 한다면요. 사실은 금리 인상기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기업들의 문제점이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시면 2천억에서부터 3천억까지 계속 부채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죠?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고금리 시대 때 이자를 내기가 버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건설은 원래 돈을 빌려와서 건설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거나 이렇게 뭔가를 지어낸 다음에 그걸 팔아냄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분양을 받고 팔아내면 그 돈을 받아서 돈을 갚는 구조예요. 거기에 마진을 남겨 먹거든요. 근데 얘는 돈을 빌려와가지고 팔아내려고 했는데 어때요? 요즘에 분양 시장이라든가 아파트 부동산 시장 조금 침체돼 있다 보니까 잘 팔아지지가 않고 거기다가 빌린 돈 이자는 자꾸 올라가게 되니까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설사는 제가 금리 인상기에는 투자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얘는 건설사이기도 하고 정책 테마이기도 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밀려가지고는 힘도 못 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총선까지는 들고 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내년 총선까지요? 예, 어떤 누구의 정치 테마로 엮이고 정책 테마, 뭐 인물 관련주로 엮일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엮이면 얘는 힘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냥 묻어놓으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본전은 가능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정책 테마로 엮여서 올라오게 되면 본전 찾을 수 있는 건데 정책 테마로 안 엮이면 본전은 꿈 깨야 되는 거죠. 그걸 내년 엮일지 안 총선이 엮일지 언제죠?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요. 그거를 모르는데 정책 테마로 엮일까요, 안 엮일까요? 자꾸 물어보면 답이 없는 질문을 자꾸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년 총선이 언제예요, 그럼? 그거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마 5월일 것 같습니다. 4월인가 5월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 못하는데 아마 4월인가 5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봐야겠네요. 최소 그때까지는 봐야 되고 그때 만약에 미동이 없으면은 내후년에 있을 내후년인가요? 이제 한 2, 3년 뒤에 있을 대선을 또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그렇게 잘 대응하세요. 이거는 아무것도 모를 때 저지른 일인데 어쨌든 일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뒷감당은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죠. 맞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책임을 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자. 기다리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전문가입니다.
아,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버네트고요. 어떤 거요? 버네트. 더 네트요? 네, 네, 매수가랑 만- 비중이요? 12,300원에 10% 있습니다. 12,300원 300원. 10%요. 아, 뭐 저의 주식 스타일에 대한 팬이 아니라 뭐 외모에 대한 팬이신가요? 성격에 대한 팬입니다. 아, 성격에 대한 팬이신가요? 예, 아, 성격이 감사합니다. 나 그런 성격 좋아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그건 감사한 일인데 이왕 팬 되신다면 저의 주식 스타일에 대한 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식 전문가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뭐 성격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제 방송을 꾸준히 봐오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팬입니다 하실 정도면. 네, 그럼 방송 맞아요. 보실 때마다 제가 뭔 이야기하냐면 신규 상장주는 건들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려요. 네. 신규 상장주는 건드려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시청자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절대로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려요. 예, 많이 적어도 들었어요. 신규 상장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1년 반에서 길게는 2년까지는 기다려야 바닥도 나오고 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정도로 여과가 되는 거예요. 필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필터가 되기 전에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게 바닥인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버넥트라고 하는 이 기업이요. 뭐 하는 기업인지 아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시장에.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재무제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컴퓨터 비전 기반의 증강현실 기술을 바탕으로 확장현실 기술의 기술 트렌드를 선도해서 뭐 XR 그러니까 가상현실 관련주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상현실 관련주인데 돈은 좀 버니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돈 법니까 못 법니까? 못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버는 수준이 네. 아니라 오히려 까먹고 있는 적죠. 기업이죠. 네. 그러면 이 기업이 상장될 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아마 기술 특례 상장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기술이 인정받아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 기술이 앞으로 잘 팔리고 인정을 받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매출도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이 기술만 발전하다가 세월 다 보내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뭐 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망하겠죠. 예. 이런 기업을 우리가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무원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공무원 준비하는 그 수험생들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공무원이 되거나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면은 대박이 나는 거지만 안 나면 그건 백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기술 개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개발하는 거 좋죠. 왜냐하면 개발이 있어야 또 성장도 있고 다음의 시대에 대해 약간 도약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 기업의 그 도약만 보고 신규 상장들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좀 안타깝지 않나 싶어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뭐 상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푹 빠지고 횡보하다 보니까 이 자리쯤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투자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신규 상장주는 이렇게 막연하게 투자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SK 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이것도 신규 상장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주가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저기가 바닥인 줄 알고 사셨던 분들이 물리고 또 바닥인 줄 알고 샀던 사람들이 물리고 또 바닥인 줄 알고 샀던 사람들이 또 물리고 또 바닥인 줄 알고 샀던 사람들이 또 물리고 또 물리고 또 물리고 하다가 지금 겨우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딱 2년 걸렸어요.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그걸 왜 합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식을 할 때 득을 볼 수 있는 매매는 아니에요. 거기다가 만약에 이런 종목을 샀다면은 단기 만능이 있지 않을까 싶어 샀다면은 아닐 때는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이 났을 때는 손절하고 나올 줄 알아야 돼요. 얘가 지금 저점 무너지네. 1,500원 무너지잖아. 그러면 SK 바이오팜처럼 계속 바닥을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물러설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엄청 커져 있는 상태인 거죠. 어찌됐든 지금 AR, VR 뭐 이런 메타버스 쪽의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올라갈 가능성, 올라갈 그 시점에 얘의 주가가 어딨냐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에서 올라가면 상한가 가면 13,000원인데 1,000원에서 올라가면 1,300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에 대한 분위기가 들어올 때 이 주가가 많이 안 내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지금은 손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이건 반등도 없이 미동도 없이 더 빠질 것 같아요. 더 빠지고 아마 6, 7천 원대까지 밀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손실이 지금도 워낙 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홀딩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규 상단도 절대 건들지 마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해 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멘트님. 네, 그 어떤 게 다름이 궁금하세요? 아니라 롯데 칠성이요. 롯데 칠성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매수가는 134,500원이고요. 네. 20%요. 잘 샀는데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거 계속 떨어졌다가
네. 반등이 된 건데 네. 이게 또 계속 또 떨어질까봐. 아, 떨어지는 건 상관없어요. 주식할 때 예. 떨어지는 건 무서우면 주식 안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주식은 예.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예.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식음료 파트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요 이거 홀딩 의견 드릴 수 있고요. 떨어지면은 요 종목은 지금 비중이 20% 좀 많아서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네네. 비중을 한 15%나 10%까지 줄이시고 나머지는 한 11만 원대 다시 비중을 늘린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 반을 아시겠죠? 빼고 반을 하시면 된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에도 준비가 되어 있죠. 이번 주 강연에는 제가 이 방송 끝나자마자 부천으로 갈 겁니다. 부천에서 여러분들 오후 1시에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부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비즈니스 센터 5층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오시길 바라고요. 부천에 못 오시는 분들은 광명에 또 김영구 멘토님 강의 준비하시고 계시니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 텐데요.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렸죠. 지금 저희가 드렸던 모든 조언들은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조언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챔피언 상담소의 문현진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